그게 본인 생각에는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판부에 잘 보여서 형량을 조금 받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 이준민 판사가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증거인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가족의 자산관리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경록의 첫 공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록의 혐의는요, 정경심의 지시로 자택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그리고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기는 등 혐의가 있는데요. 이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뭐 정경심 나오기는 글렀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 바로 조국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죠.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눴고, 그러니까 조국도 깜빵 가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김경록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데 증거인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경록이 PB, 프라이빗 뱅커였으니까 그 직업 특성상, 그리고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경심이 시켰으니까 그렇죠.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근데 시킨 거예요. 정경심은 정말 힘이 센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그냥 이렇게 신문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CCTV 사진을 시간차대로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8월 28일 김경록이 조국 집을 찾았을 때 CCTV 화면을 시간 순서대로 법정에 있는 실물 화상기, 그러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 같은 건데 물건을 놓고 찍으면은 그냥 다 보이는 실물 화상기입니다. 거기에서 CCTV 화면을 시간 순서대로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CCTV 화면에는요, 김경록이 전자상가에서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사서 그 조국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다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경록이 들어간 지 5분 후에 조국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 집안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조국은 1시간쯤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조국은 1시간 정도 있으면서 당연히 김경록이랑 인사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아들과도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사실 해외여행도 같이 갔던 걸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친근한 사이인지 조국의 아들 조원이죠.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형,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배송된대요. 하드디스크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괜찮대요. 아마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면서 그 모델명 서로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런 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란 게 있어요. 조범동 있잖아요. 오촌 조카. 조범동. 조범동은 정경심이랑 오촌 이제 그 조카이기 때문에 사실은 숙모라고 불러야죠. 숙모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에 대해서 사촌 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경심과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조카님이라고도 했지만 아우님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김경록 같은 경우는요, 정경심과 호텔을 같이 출입하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뭐 일부러 그 증거를 증거 이렇게 인멸하기 인멸하기 위해서 아이폰 2개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그건 왜냐면은 그 여의도의 켄징턴 호텔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데스크에 다 CCTV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방에 같이 들어갔던 거는 팩트니까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고, 다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공직을 맡은 후로 남편과 점점 멀어졌잖아요. 멀어져 간다, 이런 하소연도 했던 사이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형이라는 호칭이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라 그래? 틀려가 있으니까. 왜 그래? 아니,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삼촌이라고 해야지. 삼촌,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집이라고.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작은 아빠, 친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이 엄마랑 친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둘째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애들. 아니, 네,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정상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왜 일반적으로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하고 친한 분, 어머니하고 친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삼촌, 아니, 이모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가족이 전체가 다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는 아니고요. 그럼요. 호텔방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였냐? 그때 호텔방에서도 조국한테 전화했대잖아요. 내가 다 덮었을 테니 계속 아니라고
해라라고 또 정경심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개를 하고 만난 거고 호텔방도 이 컴퓨터라든지 그 컴퓨터 가방을 갖다가 전해주기 위해서 만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호텔 방 안에 단둘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렇죠. 저는 정경심과 김경록 씨가 PB와 그 고객의 입장으로서 만났다. 그리고 증거 은닉을 하기 위해 만났다 이런 거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역시도 항상 눈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둘이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비록 지방까지 둘이 단둘이 차를 타고 내려가고 서울시내 모처에 있는 호텔에서 이를 보기 위해서 호텔방 안에 둘이 있었지만 둘은 고객과 그리고 PB의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저희는 믿습니다. 예. 아니, 당연하죠. 예, 그리고 김경록 씨가 이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다 감추는 게 있으면요,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다 혐의를 인정했고 정경심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 신문 조서에서 이 김경록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경심으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하려고 한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자택 근처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서 교체했다. 그러면서 정경심이 이 얘기도 했대요. 수사가 끝나면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보도에는 안 나왔던 얘기죠. 그렇네요. 예, 교체하란 얘기는 보도에 나왔지만은 꼼꼼해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써야 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다시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도중에 조국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던 사실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김경록과 정경심은요, 오픈된 관계입니다. 절대 감춘 관계가 아니고요. 조국도 인정하는. 인정하는 PB죠. 예, 인정하는 PB고, 그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엄마, 나도 하드디스크 바꿔줘. 진짜 그랬잖아요. 아니, 형한테 시켜서 왜 바꿔줘. 형은 엄마 것만 바꿔, 내 것도 바꿔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정경심 형이 아니야, 이 자식아. 나이 차이가요. 네. 38세고 조원이 20대 중반이니까요. 사실 솔직히 띠동갑이 넘어가면요. 삼촌이라고 형이라고 해야죠. 부르는 게 좀 그래요. 예, 솔직히 저도요. 신 대표님 저랑 10년 차이 나는데 저는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라고도 안 해봤어요. 대표님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 띠동갑이 넘게 차이 나는 조원이 형!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 내용을 보니까 수사가 끝나면 하드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더라. 이거 사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증거 인멸이지, 저게.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대놓고 지금 뻔뻔하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참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참 우스개로 얘기했지만은 참 이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우스개 한 적 없어요. 진심으로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멋있어. 과정에서 김경록 PB와 정경심 여사 간의 명예는 저희가 확실히 지켜드렸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예. 라일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정님도 반드시 감사합니다. 드러난다. 예. 그 다음에 장문홍님 감사하고 회원가입이요. 그 다음에 우정님 감사합니다. 어우, 새빨간색. 새빨간색. 감사합니다. 아우, 이틀 만에 처음 본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이거 이틀 감사합니다. 한 3일 된 것 같아요. 라일리님은 계속 너무 그러니까 많이 라일리님은 보내주셔서. 정말 사랑해요. 하루에도 한 사랑해요. 4번씩 보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근데 네.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하면서 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라고 김경록 PB가 정경심한테 이것도 들었다는 빼도 얘기를 박도 한 못하는 거예요. 발언이잖아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8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26일, 8월 27일에 걸쳐서 그 조국 관련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미 압수수색이 됐으면은 사실은 움츠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경심 보면은 대담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은닉하자 이러고 나서요. 사실 이미 압수수색 한 이후에 은닉하는 건 누가 봐도 증거물 은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증거 인멸을 그쵸. 적극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충격적이에요.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검찰이 뭘 해줄 줄 윤석열이지, 이게. 윤석열. 그러니까요. 윤석열에게 배신당했다. 지금 정경심이나 조국은요. 자기네가 검찰총장 시켜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배신당했다.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검찰총장 시켜놓고 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던 건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건 이 정경심, 이야, 정말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 김경록 PB가 이게 다 불었잖아요. 예, 다 불었어요. 다 지금. 불었어. 근데
정경심은 김경록한테 상당히 의존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좀 그래. 범죄행위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 네. 근데 김경록한테 꺼리낌 없이 이런 일을 시켰어요. 아니 평상시에 남편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이니까. 남편과 멀어지면 이런 거 막 시키나? 글쎄요. 남편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나 보죠. 뭐. 그 외로워서 마음을 의지할 때가 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은 박완석 부장이 요즘 마음이 좀 울적할 때 대한이에게 의존하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뭐 저희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의존했다. 예. 그렇죠. 이건데 김경록이 결국은 배신했다. 다 배신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경심 입장에선 정말 슬픈 거죠. 검찰이 배신하고 김경록이 배신하고 이제는 누가 또 배신할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배신할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근데 이게 대학교 갔을 때 앞 좌측에 있는 예. 사람 화면 좌측이 예. 김경록 컴퓨터 들고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뒷모습 보이고 있는 반바지에 둘다 까만 반바지 반팔 요게 정경심 그렇죠. 예. 정경심이죠.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가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은 예를 들어서 김 씨와 정 씨가 결혼을 했을 때 정 씨가 여자면은 성을 김 씨로 바꿔요. 우리나라는요 이건 근데 다른 얘기입니다. 김경록 정경심 얘기가 아니라요. 신 대표님이 자꾸 저기 김경심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아유, 얘기한 건데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김경심 자체가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정경심입니다. 정경심. 미안해.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네, 정경심인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당히 깊은 관계였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의미로 깊은 관계였어요. 근데 김경록이 이게 그래도 지인한테 나름 외간 남자인데 이 사진을 그러니까요. 보면 반바지에 이렇게 커플로 둘이 저러고 서울에서 커플로. 영주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운전할 때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했을까요? 3시간가량 가까운 시간인데 그동안 저 반바지 차림에 편한 복장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편안한 그것도 대화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심야에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야에 음. 심야에 서울에서 경북 그러니까 뭐 영주까지. 급했으니까. 음악은 그렇죠, 예. 왜 급했으니까. 케어리스 위스퍼 딱 틀어놓고 급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이 노래가? 케어리스 위스퍼 장정희님 감사합니다. 차라리 네. 원웨이 티켓이 날 것 같아. 원웨이 어, 티켓 좋다.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근데 어쨌든 네. 근데 김경록이 지인한테 보냈던 문자가 또 오늘 공개가 됐어요. 아. 싸움이 끝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검찰과 싸워야 해서. 근데 김경록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국 정경심이 힘이 워낙 세고 그런 상황이었기 세서 때문에 그랬을까? 세죠. 세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경심이 걱정하지 마. 저 자식들 배신했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김경록이 그때 왜 이미 제출해가지고 컴퓨터 그 자기 트렁크에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차 트렁크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고조가 되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내가 검찰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그래서 국가를 싸움이 오르면. 끝나야 된다는 말 하구나. 이쪽도 상대가 힘이 세니까 예. 그래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조사받아야 끝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끝나야 그러니까요. 돼요. 예. 근데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조국과 정경심도 결국에는 증거은닉 교사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이랑 정경심이 그동안은 재판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재판 분리 신청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조국과 정경심이 한 법정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럼 정경심은요. 먼저 배신당했던 거는 검찰, 두 번째는 김경록, 세 번째는 조국이 들어가냐 정경심이 들어가냐 이거 중요해져요. 왜? 보통 부부는 한꺼번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경심 혼자 들어 있는 건데 지금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경심 굉장히 입장에서는 힘들어한다고 그러네요. 네, 힘들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 입장에선. 그렇다면은 조국과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조국이 과연 들어가려고 할까요? 일반적인 남성들이라면 어찌되었던 간에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내 부인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남자인 내가 들어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이면 그래요. 근데 좀 멀어진 사이라면 어떨까요? 멀어진 사이라면. 철기야. 예. 위험하다. 아니 멀어진 사이라면. 형이랑 아니, 멀어지고 있었어. 아니 제가 어떻게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정경심이 얘기했던 게 네. 남편과 좀 멀어지고 네. 있다. 근데 정경심이 보면요. 좀 보면은 좀
아, 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멀어지고 또 호텔에서도 그 김경록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안고 갈게. 모른다고 해.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멀어지지만 그래도 정경심은 감방까지는 자기가 덮어 쓰려고 왔거든요. 네. 그래도 조국이 이제는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신의 맞아요. 한 수의 조금 구독, 들어가야지.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